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이 겪은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십 장의 이력서를 보내고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불합격에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만남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제 가치를 믿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연 씨는 올해 25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장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까스로 기회를 얻어도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더 노력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서연 씨에겐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될 뻔한 그녀를 키워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 한번 제대로 펼 수도 없는 몸으로도 손녀를 위해 뭐든 해주려 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우리 서연이만큼은 꼭 행복해야 해.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죠. 아침이면 손수 도시락을 싸주셨고 서연 씨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최근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취업해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해.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그렇게 서연 씨는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손에 쥔 핸드폰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적힌 메모장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당신이 다른 지원자보다 뛰어난 점은 뭡니까? 수십 번 연습했던 질문들인데도 막상 면접을 앞두고 나니 대답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괜찮을까? 그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리는 틈을 비집고 한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옷차림, 구부정한 허리, 그러나 또렷한 눈빛. 서연 씨는 무심코 다시 핸드폰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 안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씨, 왜 자꾸 내 옆에 서 계세요?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 남성과 할머니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는 얼굴을 찌푸린 제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세요. 승객들 몇몇이 힐끔거리며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눈을 피하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것뿐이네. 핑계 대지 마세요. 자리 양보해달라고 눈치 주는 거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난처한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연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였습니다. 아이 참 왜 꼭 내 옆에서 이러는 거야? 작게 혼잣말을 하며 불만을 내뱉었고 그 태도에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서현 씨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할머니가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거잖아요. 본인 불편하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자리 양보해달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자리 양보받아야 해요? 그럼 애초에 버스 타지 말고 택시를 타셔야지. 버스 안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들이 힐끔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하거나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힘들어 보이시면 당연히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꼭 그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없죠.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꼭 법으로 정해진 것만이 아니잖아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서현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리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손잡이를 잡고 계신 것뿐인데 본인이 먼저 불편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르신이 본인 옆에 서 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남자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턱선과 미묘하게 떨리는 입술은 서현 씨의 말이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용히 주변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맞아. 자리 양보는 강요할 수 없지만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남자는 짜증난 듯 혀를 차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할머니가 서현 씨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참 마음이 따뜻하구먼. 그 한마디에 서현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를 향해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자리로 천천히 앉았고 버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 예상 질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핸드폰을 보며 면접 준비를 하던 서현 씨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가 보네. 서현 씨는 순간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면접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구먼. 네.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하거든요. 서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을 할머니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면 결과가 좋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서현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했어. 서현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에게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한때 꽤 많은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을 보며 함께 일했던 사람이거든. 서현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람을 뽑았다고? 무슨 뜻일까? 설마 할머니도 예전에 면접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신호가 바뀌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나?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는 거요.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할머니는 천천히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어필하려고 하지. 그런데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서연 씨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는 빙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단다. 그 말에 서연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강조하려고만 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말은 왠지 모르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연 씨가 곰곰이 그 말을 되새기고 있을 때 버스는 어느새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서연 씨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도 여기서 내리세요?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갈 길이 비슷한가 보네. 그 말에 서연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할 틈도 없이 버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서연 씨는 가볍게 웃으며 걸음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 맞다. 아까 면접관이셨다고 하셨죠? 그렇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늦추며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단다. 그 말에 서연 씨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사회적 기업.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쳤습니다. 최근 자신이 지원한 회사 중 하나. 그곳은 혹시 지앤컴퍼니라고 아세요? 할머니는 서연 씨의 질문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말고. 서연 씨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앤컴퍼니, 자신이 오늘 면접을 보러 가는 바로 그 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곳. 어머, 저 거기 면접 보러 가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하긴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니. 서연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 같더라고요.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도 많이 배려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서연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치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요. 잠시 고민하던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긋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취업해야 해요. 제겐 아픈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미처 눈치채지 못한 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니까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지원했구나. 네, 정말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서연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환영받겠지. 서연 씨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한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 서연 씨는 숨을 들이마시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지앤컴퍼니 본사. 그리고 서연 씨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같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멍해진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고개를 저으며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선 서연 씨는 접수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면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본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설마 회사 관계자인 건 아니겠지? 그냥 아는 곳이라서 그런 걸 거야. 서연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한 직원이 대기실로 들어와 지원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곧 면접이 시작됩니다. 다들 준비해 주세요.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가방끈을 살짝 쥐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할 수 있어. 면접실 앞에서 한 명씩 호출됐고 드디어 서연 씨의 차례가 됐습니다. 박서연님 들어오세요. 서연 씨는 침을 한번 삼키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면접장, 책상 너머에는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을 본 순간 서연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할머니라고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면접관들 중 가장 중앙에 앉아 있었고 다른 면접관들은 마치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 다시 만나게 됐네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면접장 한쪽에 걸려있는 사진 속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희 대표이사. 서연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버스에서 도움을 준 그 할머니가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대표라고요? 순간 면접장 안이 숨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조차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천천히 손을 모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서연 씨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면접은 그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될 거라는 걸. 서연 씨는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며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조용히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대표의 부름에 서연 씨는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버스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서연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는 그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이제 그 말이 면접장에서 다시 언급되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박서연 씨는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면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연 씨는 이 질문이 오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른 지원자들이라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단순히 회사의 성장만을 위해 이곳에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면접관들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앤컴퍼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변과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각자의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 씨는 긴장이 살짝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박서연 씨,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추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면접장이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씩 퇴장했습니다. 서연 씨는 면접실을 나오면서도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면접은 무난히 끝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대표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마친 후 서연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건물을 나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면접장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길을 걷다 말고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괜히 기대감을 안겨드렸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더 실망하실까 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문자 한 줄만 남겼습니다. 면접 잘 보고 왔어요. 집에 가서 전화 드릴게요. 보낸 문자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흐린 날씨 같았습니다. 잘했을까? 면접관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대표는 마지막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무언가를 결정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일지 나쁜 의미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앤컴퍼니 인사팀. 박서연님, 대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사로 다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손가락을 멈춘 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합격 여부는 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하는데 굳이 다시 오라고 하다니 설마 직접 불러서 불합격 통보를 하려는 걸까? 괜히 기대하게 했다가 마지막에 직접 불합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서연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낀 감정을 안고 서연 씨는 다시 지앤컴퍼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조용히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대표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이 회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이라면 회사의 목표에 기여하겠다는 대답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참 좋은 손녀를 두셨군요. 서현 씨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가족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합격입니다. 그 순간 서현 씨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기대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서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우리 회사에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의 가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지요. 할머니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에 서현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군요. 그 순간 서현 씨는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컥한 감정을 삼키며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몇 개월 후 할머니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예전처럼 서현 씨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현 씨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틈틈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손녀가 이렇게 멋진 직장인이 됐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따뜻한 손길로 서연 씨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